요즘 전 세계 산업의 트렌드가 전기차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소리 없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이 있죠. 바로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는 전기차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합니다. 물론 수소차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죠. 자, 오늘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우리 미래의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지 아니면 수소차가 될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거의 아무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소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 2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 2013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미 현대차에서는 투싼 iX 모델을 갖고 수소차를 출시했습니다. 주행거리는 415km, 그리고 가격은 8,500만 원이죠. 일본 토요타 자동차에서도 미라이라는 수소 자동차를 출시했습니다. 주행거리는 650km, 그리고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소 충전소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현재 시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의 정식 명칭은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죠. 수소라는 연료를 이용해서 차량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 바로 이것이 수소차입니다. 전기를 이용하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린다는 점에서는 전기차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충전 방식에서는 전기차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전기차는 우리가 마치 핸드폰에 선을 꽂아서 충전하듯이 전기차에 선을 꽂아서 충전해야 됩니다. 배터리 자체를 충전해야 되죠. 하지만 수소차의 충전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마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수소 충전소에 가서 수소를 충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전된 수소가 차량 내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고요. 이렇게 연료 전지에 저장된 수소의 전기가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수소 전지 차량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수소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충전 시간.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까지 오랜 충전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수소를 충전하기 때문에 짧게는 3분에서 길어봐야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더라도 이 정도의 시간은 걸리죠. 그렇다고 해서 수소차의 충전 시간이 짧다고 수소차의 주행거리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대표적인 수소차 모델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이 수소차의 주행거리는 415km입니다.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에서 출시한 미라이의 주행거리는 650km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들의 주행거리가 8시간에 걸쳐서 완전 충전했을 때 200km 남짓 달리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주행거리입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하나의 배터리에 의존을 해서 자동차의 모든 기기를 움직이게 됩니다. 운행도 하나의 배터리에 의존하고요. 차량 내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배터리 하나에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틀고 히터, 에어컨 이런 모든 전자기기를 풀 가동하게 됐을 때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빨리 닳게 되죠. 결국 주행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물론 수소차도 이 전자기기를 풀 가동했을 때 주행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배터리 하나에 의존하는 전기차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란 얘기죠. 게다가 이 수소차는 거의 완벽한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소차의 구동 방식은 수소를 충전해서 이 수소가 차량 내에서 산소와 만나게 됐을 때 발생되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이 있죠. 수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무엇이 발생할까요? 바로 H2O입니다. 물이죠. 수소차는 운행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물만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수소차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이런 수소차의 장점이 있다면 왜 수소차를 더 개발하지 않고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더 많을까? 수소차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수소차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소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한 번 불이 붙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이 폭발, 그런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수소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작은 사고라도 나게 됐을 때 수소가 흘러나오게 되고 여기에 불이 붙어서 큰 폭발이 나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수소차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수소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를 한 개 세우기 위해서는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가량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일반 주유소 한 개를 건설하는 비용에 비해서 10배가량 많은 금액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수소 충전소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소는 생산과 저장,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 미래 자동차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수소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 개발이 더 빠르냐, 아니면 현재 전기차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기술 개발이 더 빠르냐, 이 둘 중 어느 기술 개발이 더 빠르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차도 될 수 있고 수소차도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전기차를 타고 있을까요? 아니면 수소차를 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